성리학이 여러분 책에서 정리를 해보면 이게 정말 어렵거든요. 성리학이. 근대 시대하고 그리고 근세 태동기 시대하고 근세하고 근대 태동기 시대하고 그래서 제가 성리학을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성리학이라는 학문은 언제부터 이제 들어오냐면 고려 말 개혁하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이라는 조선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되었던 게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자, 그래서 고려 말을 개혁을 하고 조선 건국에 이 성리학을 도입했던 대표적인 계층들이 신진사대부잖아요. 근데 이 신진사대부가 이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받아들인 다음에 이것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이제 달라진 거죠. 의견이. 그래서 조선 건국에 찬성을 했던 대표적인 분들을 관학파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선 건국에 반대하고 고려의 왕조를 이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파를 우리가 사학파라고 해요. 이렇게 두 개가 신진사대부가 이렇게 분열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관학파의 계통을 나중에 세조의 왕위 찬탈을 찬성했던 훈구파가 계승을 해어 갔고요. 그리고 이 사학파는 세조의 왕위 찬탈을 반대하는 사림파가 이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두 개가 이제 나눠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관학파의 대표 주자는 누가 있느냐? 정도전하고 그리고 권근이라는 분이 있고 그리고 사학파의 대표적인 주자는 정몽주하고 길제가 있습니다. 이 관학파 같은 경우에는 훈구파는 주장했던 이 성리학을 받아들이면서 주장을 했던 사상이 부국강병, 여기는 부국강병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여기는 사학파 같은 경우에는 대의 명분을 중시하더라.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성리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근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훈구파하고 사림파가 치열하게 싸우잖아요. 언제 싸우냐면 연산군 때부터 시작을 해서 명종 때까지. 그게 우리 뭐라 그래요? 훈구파랑 사림파가 싸운 거. 사화라고 하죠. 사화. 첫 번째 사화 뭐가 있었어요? 무오사화. 무오사화. 두 번째 사화가 갑자사화, 세 번째가 기묘사화, 네 번째가 을사사화예요.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사화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사초에 무어 적어놨니 이렇게 외우세요. 무어 적어놨니 무오사화예요. 뭐 적어놨냐면 조의제문 칭찬하는 글이 적혀 있어요. 나중에 이론 강의할 때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첫 번째 무오사화, 두 번째는 연산군이 우리 엄마의 원수를 갑자 해서 갑자사화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뭇잎에 글자가 새겨졌죠. 아주 기묘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세 번째가 기묘사화예요. 네 번째는 같은 윤씨들끼리 지네들끼리 을사을사 싸운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을사사화예요. 이렇게 어쨌든 사화가 있어요. 이 훈구파랑 사림파랑 이렇게 이제 가다가 얘네 둘이서 이제 치열하게 싸운 거예요. 근데 싸웠는데 최종 위너는 누구라고요? 사림파라고. 여기 얘네들이라고. 죽기는 얘가 제일 많이 죽었는데 나중에 저 지방에서 후진을 양성을 하면서 본인들이 세력이 많이 키워졌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최종 위너예요. 사림파가. 그런데 이 사림파가 16세기가 되면 이기론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논쟁이 벌어지면서 찢어지기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어려워요. 이 사림파가 최종 위너였던 사림파가 이기론으로 이기론이 뭐냐면 이가 중요하냐? 아니다. 기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가 뭐고 기가 뭐냐면 흔히 말하면 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학문을 주기론이라고 하고요. 이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걸 주리론이라고 하는데 얘는 기가 더 중요하고 얘는 이가 더 중요해요. 쉽게 얘기하면 기는 여러분 육체, 이는 정신이에요. 여러분은 만물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의 육체 몸뚱아리가 먼저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정신이 먼저라고 보세요? 이게 어디서부터 이제 논쟁이 시작이 됐냐면 사람이 욕정을 느끼는데 욕정은 육체에서부터 온다라고 한 거예요. 육체인 것 같아요? 정신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이걸 공부를 하면서 그래 사람이 욕정을 느끼는 거는 이건 육체인가? 정신인가? 근데 우리가 흔히 쉬운 말로 야한 영상 보면 정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 여자가 좋은 거 아니잖아요. 아닌데 몸이 먼저 반응을 할 때가 있죠. 그죠?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것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육체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 그래서 기를 흔히 우리가 육체라고 본다면 여기 이는
심성이라고 보는 거죠. 심성으로. 그런데 이 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주장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서경덕이라는 분이고요. 여기는 심성이 더 중요하다, 심성이 더 먼저다 라고 주장하셨던 분이 이언적입니다. 근데 이 서경덕의 사상을 이어간 사람이 이이고요. 여기 있는 이언적의 사상을 이어간 사람이 이황,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있는 이이가 대표적으로 경기도하고 충청도 지역 사람들하고 이렇게 결집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여기를 기호학파라고 그래요. 기호라는 지방이 예전에는 충청도하고 경기도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황은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영남학파라고 하는 거예요. 영남학파. 이황이 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영남학파는 대부분 어떤 붕당들이 많이 모집이 되어 있냐면 여기는 동인 계열이 많이 여기 모여 있고요. 이이가 구성되어 있는 이 기호학파는 서인들이 대부분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서인하고 동인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진 거예요. 16세기는 이기론 때문에. 그런데 이 이이하고요, 여기 있는 이황 같은 경우에는 이이가 그때 당시 집필했던 저서와 그리고 이이가 주장했던 사상이 있는데, 저서라고 하면 하나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성학 10도가 있고요. 하나는 성학 집요가 있어요. 성학 10도예요, 성학 집요예요. 이게 이제 되게 헷갈리거든요. 이이가 성학 집요입니다. 여기가 집요예요. 성학 집요. 뭐 동몽선습, 경몽요결 뭐 이런 거 있고요. 이황은 성학 10도예요. 책 내용이 두 개가 거의 이제, 아니 책 내용이 아니라 이름이 비슷한데 어떻게 외우시면 되냐면, 이황이 여러분 우리가 화폐에서 얼마짜리에 나오는 인물이에요? 이황은 1,000원이에요, 5,000원이에요? 상식입니다, 상식. 이황은 1,000원권에 나와요. 1,000원권에. 이제 뭐 힌트 말씀하시는 줄 알겠죠? 10이라고요, 10. 성학 10도예요. 이분이 5,000원권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이가 참 5,000원이지 그러면서 여기 성학 10도 하면 이건 답도 없고, 이분 여기가 이게 1,000원짜리 지폐에 나오시는 분, 그래서 여기 성학 10도라고 외우시면 돼요. 자, 성학 집요 같은 경우에는 군주가, 왕이 성현이라는 건 성리학의 이제 최고 이제 현명한 공자님 같은 이런 분에 이를 때 여기는 훌륭한 신하가 옆에서 도움을 줘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는 군주가 성현에 이르는 길은 군주 스스로 성학을 공부를 해야 된다. 여기는 혼자서 공부해서 그 높은 경지에 다다라야 되고, 여기는 왕이 높은 경지에 도달을 할 때까지 옆에서 훌륭한 신하가 서포트를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책 내용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사상에서 보면 여기는 이와 기를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이기일원론이라고 해요. 이기일론론. 맞죠? 네, 이기일론론. 여기는 이기이원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와 기를 하나로 본다. 여러분은 남자랑 여자가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둘로 보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남자와 여자가 제일 처음에는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나온 거기 때문에 하나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흔히 말하면 여자와 남자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같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세포 분열하기 전까지는 어차피 하나였으니까 하나로 보는 거고, 여기는 그거 다 필요 없고 나왔을 때 남자와 여자는 각각 따로따로, 여긴 따로따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이와 기가 흔히 말하면 상호 관계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이가 기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이다. 그러니까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는 이랑 기랑은 따로따로 뚝뚝 떨어져서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서인과 여기는 동인 출신들이 다툼을 하다가 맨 마지막에 이제 또 최종 위너는 누가 되죠? 서인이에요, 서인. 숙종 때 황국을 거쳐서 서인이 마지막에 주도권을 잡거든요. 근데 이 서인이 장희빈을 죽이느냐, 그러니까 남인 계열을 강하게 죽이느냐, 아니면 남인 계열을 조금 유배만 보내고 조금 풀어주느냐. 그래서 남인 계열의 처리 문제를 두고 이 서인이 찢어지는 거죠. 노론과 소론으로 이렇게 찢어져요. 이 노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에서 노론이 이제 18세기가 되면, 여기는 16세기에 이기론 때문에 이렇게 다퉜다면, 이제 여기는 노론에서 18세기에 심성론으로
또 찢어지게 되는 거죠. 노론이 심성론으로. 자, 이쪽으로 가서 노론이 심성론으로 어떻게 찢어지느냐? 하나는 호론이라 그러고 하나는 낭론이라 그래서 호락 논쟁으로 이제 이렇게 또 찢어지는 거예요.